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미국 증시가 또 올랐습니다. 네네. 어떤 분위기였기 때문에 올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하루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반복되다가 지난주 금요일자로 이틀 연속 올랐거든요. 네. 오늘까지 포함해서 한 3일 연속 올랐습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날 나스닥 약간 밀렸지만 S&P 100 기준으로 보면 오늘까지요. 3일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나스닥은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1.3% 올랐고요. 역시 기술주라든가 물론 그 한복판에는 어저께 장전에 발표된 그런 테슬라의 소식이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네.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가 지난주 중반 이후에 꾸준하게 그런 상승 흐름을 추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오늘 유가 좀 많이 내렸죠. 금값도 내리면서 소재 이런 게 내려가면서 에너지, 금융, 소재들이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기술주와 임의 소비재가 반등을 주도한 하루임에 틀림없겠습니다. 유가 보겠습니다. 유가는 특별한 요인보다는 지금 중국에서의 소위 일부 지역에서 락다운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결국 수혜를 좀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유가 워낙 변동성이 커져 있는데요. 여하튼 오늘은 $100 초반까지 유가가 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금 가격도 다시 $1920 수준, 이게 $2000 넘었었잖아요. $2050 수준까지 갔었는데요. $1900 초반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달러는 오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현재 진행형이죠. 물론 네네. 이번 주에 또 한번 평화 뭐 회담을 한다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전히 불안감은 있지만 한 달 하고도 한 열흘 정도 지나가니까 약간은 무뎌진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민감도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어떻게 또 확전될 여지가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물론 오늘 뭐 가장 큰 소식 아니었습니까? 테슬라가 8%가 올라갔습니다. 뭐 이게 주식 분할을 얘기하건 주식 배당을 위한 어떤 기초 작업을 금년 뭐 9월, 10월에 주주총회 있으니까 거기서 한다 그러는데요. 여하튼 어떤 주식 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또 다시 살아난 거죠. 불과 2년 만입니다. 최근에 추세가 올해 초에 2월 달인가요? 알파벳이 먼저 발표했고요. 네. 지난달에 아마존이 발표해서 테슬라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뭔가 올 한 해 분명히 다우지수의 변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제 뭐가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들고 나오고 있을 텐데요. 가능성은 커져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0일 연속 양봉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마이너스 났지만 양봉이었는데 10일 연속 양봉이었고요. 최근 10일 중에 9일이나 올라가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사실 테슬라뿐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주식 분할을 발표하는 기업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주가 상승은 뭐 기대할 수 없는 건데 네네.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주식 분할 말고도 실제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걸 증명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테슬라 자체의 어떤 그 PR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이익이 얼마만큼 빨리 늘어가느냐, 얼마만큼 매출이 늘어났냐에 따라서 소위 현재 멀티플들을 언제까지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은 분명히 살아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2024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 말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에요.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지금 테슬라가 팩트셋 기준으로 보면 35.6%가 나옵니다. S&P 500이 매출이 연평균 6.6%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 6배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S&P 500 평균보다 상당히 높게 나는 거죠. S&P 500 6.6%도 상당한 거거든요. 미국의 GDP 2배니까 엄청난 건데요. 다음은 주당이익입니다. 주당이익 증가는 연평균 45.8%가 나옵니다. 45.8%라는 건요. 1년 반이면 이익이 2배 난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지금 이거예요. S&P 500이 평균 10.1%. 이것도 뭐 대단한 건데 여튼 그거보다 4배, 5배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표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에너지가 이제 올 한 해 그 이익 증가나 이런 거 실적 증가는 완전히 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요. 에너지 업종을 제외하고 S&P 500 기업 중에 2022년 금년의 주당 이익만 보면 이 회사가 23.8%가 늘어나거든요. 작년 대비. 네네. 근데 이게 보면 주당 이익 증가율이 8입니다. 8이. 8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가 주식 분할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성장성에서는 전혀 꿀리지 않는다는 거죠. 매출이 이렇게 나고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참고적으로 보시면 여기서 주목할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어저께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에코티 레지덴셜이 1위를 갖고 있다는 것도 이야. 약간 다른 얘기지만 네. 참고해서 보시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주거용 주택의 리츠를 운영하고 있는 네네네. 에코티 레지덴셜도 네. 상당히 이익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뉴스 보고 좀 놀라서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애플이 아이폰과 에어팟의 생산을 감축한다고 했어요. 근데 네네. 사실 주가는 뭐 또 잘 견고하게 지켜줬고요. 이건 또 어떤 현상일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애플은 한 번도 이런 거를 공식 발표하는 적이 없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다양한 뉴스가 나오는 거죠. 애플에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을 제가 여태까지 경험을 보면 블룸버그가 내부 소식 등을 얘기를 많이 네네. 하는 것이 첫 번째 경향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시아 관련됐다. 특히 대만발 정보를 갖고 많이 얘기하는 거가 니케이 아시아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니케이 아시아에서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대만이니까 뭐 TSMC나 이런 쪽에서 뭐 얘기가 나온 거겠죠. 우리가 추정컨대요. 어딘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니케이 발 보도를 보면 애플이 2분기에요. 구체적으로 아이폰 SE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생산량을 기존 계획 대비 20% 축소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다양하게 에어팟이라든가 아이폰 전체적으로 좀 줄어드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한 거는 아이폰 SE 이번에 새로 나온 거가 되겠고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부진에 따른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이것이 팩트가 어느 정도까지 확인될 수 우리가 알 수 없는 네네. 거가 되겠고요. 나중에 실적 발표 그리고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오면 실적 발표할 때 IR에 어떤 그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도 소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소폭이 나면 상승해서 0.5%밖에 안 올라갔지만 11연속 상승했고요. 이것은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늘 또 하나의 대기록을 세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연초 대비로 보면 정확하게 지금 연초 작년 말 대비로 보면 1.1% 내렸습니다. 지금 네네. 다우지수도 많이 회복해서 3.8%거든요. 애플이 거의 다 회복했다고 보셔야 되겠고 물론 고점이랑은 아직 약간 거리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연초 대비가 되게 그래봤자 차이가 안 납니다. 네네. 나가겠고요. 아마존도 한 1.6%가 근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주식들이 지금 고점 내지 뭐 고점이 왜냐면 1월 3일이었기 때문에요. 네네. 고점 내지 연초 대비 주가에 거의 회복한 주식들이 많이 있고 그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이 많이 네네. 몰려 있다. 물론 그 밑에 러셀 3종 그런 건 좋지만 아직 거리감이 있겠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겪었었던 게 블룸버그 통해서 애플이 뭐 아이폰 13의 초도 물량을 뭐 10%또 줄인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그때 또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갔었고 네네네. 이번에도 뭐 니케이에서 이런 생산량 감축 보도가 있었지만 또 지켰고 이게 애플이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는 또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지난주에 이제 블룸버그 발이나 이런 쪽에서 나온 걸 보면 이번에 아이폰이 지금 올해 들어서 상당히 지금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 네네. 최근 12개월 동안에 중국에서 점유율이 3%포인트 늘어났고요. 미국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고 있지만 조금 더 늘어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물론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소위 하이엔드급에서 갤럭시 시리즈가 좀 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중국 제품도 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에 보셔야 되겠고요. 아이폰 SE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이폰 SE가 500 몇십 불에 갖고 우리나라에서는 60만 원, 70만 원에서 뭐 그 스펙에 따라서는 그것도 역시 8, 90만 원 가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활동량이 아주 많은 사람은 아닌데 제가 2명 봤습니다. 2명. SE 이번에 주말에 네네. 샀다는 주말. 그러니까 네네. 그 정도로 대기하는 사람이 꽤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것들이 바로 제가 봤을 때는 팬심이 아닌가. 네. 뭐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기분이 없겠죠.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외에,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 애플, 이게 굉장히 좀 시장에서 큰 뉴스가 됐었던 거고, 이 외에 다른 종목들은 어땠을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2.3% 올라갔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존이 2.5% 올라가서 아마존이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불과 지금 1.6%? 그러니까 2% 안짝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1.9% 올라갔습니다. 여하튼 엔비디아는 소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시각 뭐 한도 끝도 없죠. 그러니까 물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애널리스트 한 명이 에버코 IS에서 애널리스트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보통 사람들 있죠. 보통 네네. 사람들이 그냥 커뮤니티에서 하는 소리거든요. 네네. 지구상의 최고의 테크 주식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네. 지구상이라 할 때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영어 플래닛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온더 플래닛의 최고의 테크 주식을 얘기했을 정도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얼마나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죠. 네. 늘 말씀드린 주식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고 팔 뿐이지만 그런 주장이 있을 정도로 뭐 심취 있는 사람들 꽤 많다. 테슬라 마찬가지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이해하시면 되게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벅시에스는 오늘도 올랐습니다. 0.2% 올라가서 사상 최고가를 갔는데요. 오늘은 벅시에스는 이제 구성을 보면 애플이 한 50%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금융주, 그 소재 이런 게 필수업 이제 많이 있는데요. 오늘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내려갔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것은 애플이 또 0.5%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포트폴리오가 좀 잘 구축돼 있는 그런 주식임에 틀림없다라고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5년물 금리와 30년물 금리가 잠깐 역전했다라고 네네. 하다 보니까 또 경기 침체 전조 이런 불안 심리가 있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 뭐 많이 이번에 요새 들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전문가분들, 경제 이렇게 금융 전문을 하는 분들 많이 뉴스 나오겠고요. 특히 이런 뉴스는 주식 경제 방송이 아니더라도요. 요즘은 일반 그 지상파 라디오, TV에서도 경제 방송 많이 맞아요. 들으면 네. 이런 얘기 많이 나올 텐데요. 오늘 보면 5년물이 장중에 2.63을 갔었고요. 30년물이 2.60에서 약간 더 역전됐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장기 금리가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그래요. 그거 역전됐다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문제는 이거죠. 물론 기준내는 건 10년물에서 2년물이 아주 기준이 되는 겁니다. 흔히 네. 얘기해서. 결국은 장당률 역전이 리세션을 예의 없이 수반했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요. 그런 것이 오늘 이제 금융주의 어떤 배경이 됐겠죠. 금융주가 어떤 빌려오는 것보다 좀 싸면 안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리한 건데요. 통상적으로 장단기 금리 차이 기준은 10년물에서 2년물입니다. 그것도 준비해 봤는데 여전히 이것도 위험 수준까지 가 있는 거 팩트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에 관련해서 무조건 이렇다고 리세션이 돼서 그렇다고 주가가 무조건 떨어지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오늘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분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단기간에 리세션이 데려갈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반드시 리세션을 바로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과거에 보면 역전이 된 이후에 통상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주가가 피커졌다는 그런 경험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볼게요.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경제 지표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세 가지가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중에서도 고용보고서가 네네.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달에는 68만 7천 건은 깜짝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49만 건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실업률은 3.7%로 나올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런 그 수치 자체보다는 저는 결국 경제활동 참가율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추세냐 이런 것이 아마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로 이 지표가 되겠는데요. back to work거든요. 결국 이게 경제활동 참여율인데 이것이 지금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2020년 수치를 넘어서는 건데 아직 거리감이 있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 위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제대로 올라가면 흔히 얘기해서 리오프닝의 3.0이 현실화된다라고 네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